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 또는 유튜브 댓글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소리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2034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전화 연결 중인데 네,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내일은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제가부터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이화정 과장님. 일단 내일 새벽 제일 중요하죠. 상호 관세 이제 발표가 아마 새벽 5시쯤에 나오게 될 거고, 물론 이제 시장에서 보는 흐름은 다 시시각각 다르긴 하겠지만은 결국 하나둘씩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들이 해소되는 국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됐고, 아직까지는 외국인 유입들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4월 4일에도 이제 탄핵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가 이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상호 관세와 관련된,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관세를 25% 줬던 거에서 실제로 이제 국가 상호 관세 자체가 이제 20% 아래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최근에 현대차 그룹들이 좀 더 강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적어도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관세율이 좀 낮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관세율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이게 하나둘씩 사라지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좀 수급적인 요인이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하는데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수페타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1,200원에 25%.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를 좀 됐는데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한 두 번 나누어서 했는데 아. 이제 유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갑작스레 빠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도 네네. 또 갑작스레 빠지고 그러네요. 아, 그래, 매수하신 지 꽤 되셨는데 저희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걸 지금도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나 안 그러면 아, 네, 어떻게 봐야 될지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과장님 한번.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작년도 한 11월 달쯤에 물론 이제 여러 이제 뭐 M&A 이슈도 있었고 뭐 제이오 그때 인수한다가 다 철회를 했죠. 뭐 그러면서 하나둘씩 흐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다시 이제 바뀌는 흐름이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와 좀 연관된 좀 워낙 이제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좀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이스페타시스는 실적 잘 나오면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주는 게 실제로 이제 이스페타시스와 이제 MLB 관련된 기판의 수요가 얼마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트렌드인 게 지금 지브리죠. 지금 오픈 AI 관련된 이슈가 있게 되면서 실제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GPU 10만 장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향후에 AI 칩 수요가 더 강하게 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그와 관련된 뭐 HBM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이제 뭐 기판도 굉장히 더 필요하게 될 거고, 물론 추후에는 유리 기판이 더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물론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나 여러 이슈들이 뭐 관세와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뭐 그동안 이제 뭐 중국 쪽 관련된 수출 규제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발목을 잡을 뿐이지 요거는 이제 본업 가치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꾸준히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글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 물론 전년도 한 3분기 때 중국 법인 쪽 매출이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사실 그 비중 자체는 그게 크지는 아직은 않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GTC 2025를 보더라도 아마 이거는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가 그것도 하나 포함될 겁니다. 블랙엘 울트라가 하반기 때 양산하게 될 텐데 이게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같이 덩달아 이스페타시스가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 이 시장을 더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아직 뭐 AM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을 말해주면 또 한 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청자님께서는 굳이 뭐 제가 이 가격대가 5만 원에 사신 것도 아니고 4만 1,000원에 사셨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다리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자님께 속 시원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포스트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5일 됐는가요? 조금 내려가네요. 아, 네. 오늘 특히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인사이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원 전문가님한테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거 DX 사실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셨어요? 그냥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좋아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고 또 좀 올라가서 이제는 좀 올라갈까 생각하고 샀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좀 고민이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내려와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초입 부분이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저점 자체가 오늘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단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에 대한 조절을 고민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전에 이제 턴을 하려고 하는 이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을 깨면서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면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이나 혹은 여기 밑에서 지지 나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을 10%밖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DX가 뭐 2차전지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피지컬 AI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최근에는 이제 후자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GPU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시장에서는 뭐 좋아질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최근에 GPT 가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AI 쪽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사실 상승이 나왔던 거는 이런 피지컬 AI 쪽이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 이슈가 저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점만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시 한번 고가갱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할 때는 이전 저점 조정이 나올 때 이전 저점을 다시 깨는지가 첫 번째로 보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가격대가 29,000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전 저점 부분이 21,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기술적으로 29,000원대는 한번 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 20% 정도 수익이 나겠네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이 뚫려도 비중 조절 상단이 뚫려도 비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포지션 자체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랑 오늘 정도 뭐 많은 종목군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라는 어쨌든 핵심 키워드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 룸에서 오히려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되 바로 하지 마시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거나 했을 때 다시 이탈된 비중을 채워 넣으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조금 더 투입을 하시거나 두 개 중으로 선택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21,000원을 안 이탈하고 내려가면 제가 추가 매수 더 하도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21,000원이 깨지면 다시 그게 캔들이 21,000원 위로 올라갈 때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밑에 저점이 또 깨지면 안 돼요. 18,900원 라인이 안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밴드를 잡으시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되 대신에 만약에 바로 매수를 하시면 18,900원이 깨질 땐 전량 손절을 해주셔야 돼요. 보고 해주실 네. 거면 바로 매수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1,000원 깼다가 다시 올라올 때 21,000원 부분에서 다시 사시면 돼요. 바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21,000원을 뚫으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 내셔서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이 듣고 싶으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면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신성 텔타. 네, 신성 델타테크 맞으실까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74,000원에 10%. 아, 매수하신 지 혹시 오래되셨을까요? 예, 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네네. 막 떨어지길래, 아, 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아,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아이고, 어떤 분께 매도.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씨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하기 전에 일단은 시청자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매도라고 얘기하시면은 매도해도 괜찮으세요? 차이가 너무 많아서, 아, 커요? 예. 이게 원래 플라스틱 사출 만드는 회사죠. 이게 창원에 공장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뭐, 거기 다녀왔던 막 세탁기, 건조기, 맞아요. 뭐, 그 LG전자 그룹 쪽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게 2023년 7월쯤에 아마 그때 아카이브 논문 나오게 되면서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그게 제가 2023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럼 그때 가격이 얼마냐? 그게 한 10,000원도 안 하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밸류 자체가 10,000원, 20,000원대에서 움직이던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 초쯤에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제 경영환 교수가 실제로 미국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고 그게 고점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게 초전도체냐 아니냐 뭐 특허 관련 이슈로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죠. 물론 그게 상용화 되는데 뭐 15년 얘기도 있고 20년 얘기도 있고 그렇게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에 그 세론이 쫙 빠졌습니다. 그게 그 흐름이었고 그러면 최근에 11월 때는 왜 올랐냐? 이거 그거잖아요.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그 이슈가 결국에는 초전도체 기술 기반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급으로 그냥 올렸습니다. 그냥 이 주식은 실제로 본업 가치에 대한 밸류는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꾸준히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은 매출이 뭐 1조 올해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원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2% 3%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는 맞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대부분 다 이런 테마주와 관련된 이슈로 거의 대장주로 움직여 왔어요. 물론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이제 그 지분의 그 절반 정도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향후에 뭐 10년 뒤에 초전도체가 실제로 상용화되어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미래 가치가 더 대박은 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그 모든 모멘텀 자체가 소멸이 됐어요.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발표도 있겠지만은 중국도 이거와 관련해서 특허에 대한 관련된 이슈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여기 신성 델타테크는 이미 실제 본업 가치보다 그 5배 이상 주가가 이미 오버밸류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반등하는 거는 일단 쉽지 않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두상전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인데요.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창한 본부장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매일경제TV입니다. 예, 예, 예.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저 펩트론이요. 아, 펩트론. 네, 예. 펩트론은 지금 분위기 좋은데 목표가 고민하시는 예, 예, 예. 거예요? 네. 혹시 평균 단가랑 이제 퍼센테이지를 혹시 아실 수 예, 있을까요? 그 11만 원에 그 30%예요. 11만 원에 30%. 예, 예. 뭐 지금 뭐 본전 근처이시네요.
몇 달 전에 사가지고 이제 본적이 다 와가는데 목표가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요? 네, 사실 저보다는 제 옆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이거 잘 아시는데 네, 일단은 저는 그래도 이제 이번에 결과값도 잘 나왔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증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전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는 13만 2천 원으로 보시되 비중이 네. 30%이시니까 예. 해당 부분 도달하면 10% 정도만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격이 되면 주가가 이제 토탈로 한 20% 정도가 수익이 나시거든요. 그럼 네. 사실상 비중을 한 20%에서 30% 정도 덜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을 10%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네. 돼서 좋은 점이 뭐냐? 이게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요. 다시 더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다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는 해당 기업에 대한 펀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네. 따른 주가값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바이오주들은 매우 힘들었어요. 힘든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그래도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이제 오랜 기간 좀 힘드셨잖아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쉬어가다가 이제 조금의 이런 이슈에 따라서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패턴이면은 거의 직전 고점 돌파 시도는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야. 뭐 위아래 흔들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네. 모두 다 그냥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주진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 위아래 하면서 이격도 좁히고 할 건데 그래도 지금이라면 저라면 일단 13만 2천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업데이트에 따라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개별주를 그래도 30% 이상 가지고 계신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좀 비중 조절만 직전 고점 부분에서 꼭 해주시자 나머지 20%는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온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다음으로 이화진 과장님,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은 충분히 전 선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외국인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매일경제TV입니다. 주상재나 네. 이화진 과장인데요. 네, 혹시 궁금한 종목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하이젠 아렌렌. 하이젠 아네렘이요. 네. 네, 그렇죠. 혹시 이거 언제 사셨어요? 오래진 않은 것 같아요. 저기 한 3월 말쯤인가? 그 3월 정도요. 말쯤이요. 그러면 이제 평단가는 뭐 그렇게 마이너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아니, 지금 3배보다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물론 이제 얘네가 그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액추에이터 이제 이쪽으로 부품 납품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3반기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아마 시양산 테스트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1월 달에 이 얘기를 들었던 거고, 물론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 쪽도, 물론 이제 옵티머스 이제 테슬라 거죠. 이제 얘네도 올해 하반기쯤에 한 3,000대 정도 아마 양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물론 하이젠 RLM이 가장 빠르게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의 부각성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흐름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2차 상승은 흐름을 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로봇주들이 만약에 관세에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반도체나 여러 의약품 쪽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가격의 부담이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건 로봇 같은 경우가 왜 양산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럼 시장에서 부과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실제로 인건비료가 저감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시킬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대안체로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실 뭐 흔히 알겠는 하모닉 드라이버 이게 일본 쪽이 워낙 이제 강하고 뭐 화나기나 야스카와 전기와 같은 이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기술력은 뛰어나긴 한데 물론 우리나라 로보티즈도 다이나믹스도 만들고 하이젠 RNN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양산 시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전 주가가 한번 크게 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 한 초반쯤에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비중은 좀 늘리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사실
그렇게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감당할 수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대라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한 번은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차트가 뭐 깨졌네 안 깨졌네 이게 중요하게 보지 말고 일단 로봇 산업 자체가 저는 하반기에 또 한 번 이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이젠 RNN도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은 손절하지 말고 갖고 있을까요? 네, 가지고 있으셔도 되는데 혹시 근데 비중이 100%는 아니시죠? 네, 15%예요. 아, 15%면 괜찮아요. 뭐 굳이 더 늘리지는 마시고 만약에 다른 로봇 관련주가 또 가지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아니면 로봇주를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추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삼성도 했고 이제 SK도 이제 최근에 나오면서 유로보틱스가 움직였거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LG나 이제 포스코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젠 RNN.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